네, 김연 편입학원 신촌 캠퍼스 단과 강사 영어 줄리아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도 서강대 편입 영어 문법 문제 어떻게 출제됐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강대 문법 문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문법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접근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 만약에 관계대명사 위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앞에 1단계 선행사가 사물인 조항이 납니다. 그 다음 2단계는 뒤에 문장 구조가 불완전한 문장 조항이 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해야 돼요. 이런 문법들을 저는 뭐라고 하냐? 분성법이랍니다. 다시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까지 가는 문법을 분성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대명사 it, 그것, 그 다음 그들, 댐의 밑줄이 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석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통해서 이 대명사가 정말 앞에 나온 명사를 받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해석 문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 추가나 삭제가 있습니다. 추가, 필요한데 빠져있다. 넣는 게 추가. 그 다음 또 반대로 불필요한데 중복되어 있다. 뺀 게 삭제입니다. 이런 추가 삭제 문법도 출제됩니다. 네 번째, 암기가 있는데요. 암기는 두 가지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어릴 때부터 왠지 좀 들어본 것 같은 비교급. 비교급 예를 들어 그 영화는 더 재밌다. The movie is more interesting. 그럼 이 more interesting을 비교급이라 하죠.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much를 써야 되지 very를 쓰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기본 암기입니다. 그래서 암기는 두 개인데요. 기본 암기가 있고 두 번째 불필요하다, 지나치게 지엽적이라는 걸 저는 과하다, 과한 암기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본 암기를 확실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암기 문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그럼 아무리 봐도 틀린 데가 없다. 그럴 때는 소거법의 강력 적용입니다. 뭔가 선지 두 개 중에 하나로 헷갈린다. 그럴 때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것이냐는 게 바로 소거법의 강력 적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 문제는 5개로 분류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분성법이다. 두 번째는 뭐다? 해석 문법이다. 세 번째는 넣거나 빼는 추가 삭제 문법이다. 네 번째는 암기 문법인데 암기는 기본 암기와 과한 암기로 나눈다. 다섯 번째는 두 개로 너무 헷갈려요.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상위권 학생들마저도 두 개로 너무 헷갈려 할 때는 소거법의 강력 적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위권 대학일수록 특징이 정말 여러분들 지역적 암기 하나도 없어요. 단언컨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너무 잘못된 정보 때문인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쓸데없는 자잘한 문법 암기 너무 많이 고장하고 계십니다. 실제 문제 한번 보십시오. 서강대 문제인데 여러분들 서강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그 다음에 한양대 문제. 일단 제가 책상에 올렸는데 한양대, 그 다음 특히 중앙대. 야, 우리 정말 중앙대 문제를 끝까지 풀어보지 않고는 말하지 맙시다. 편입을. 정말 에베레스트 등반하는 기분입니다. 정말 풀다가 자요. 이 지문 문제 하나 보이시죠? 그죠? A4 용지 하나에 여러분들 문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학생들이 실제로 거의 8할 아니 9할을 어휘와 독해 써야 되는데 논리독해, 그 다음 추론독해 너무 지역적 쓸데없는 암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정보가 도니까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혹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저는 검증된 이야기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느끼는 것만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다음 카페 수업 영어엔 줄리아, 거기도 마찬가지로 좋은 자료 많이 올리겠지만 유튜브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 편입 영어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그래서 서강대 문제 어떻게 나왔나 크게 유형만 말씀드릴게요. 문제 1단 문법 문제가 4문제 출제됐습니다. 4문제 정도 출제됐네요. 서강대 역시 40문항을 60분에 풀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법이 전부 밑줄법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그나마 그래도 인간적인 게 사지선다입니다. 오지선다는 아니에요. 서강대 문법에 나온 게 어떤 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는 동사 자리냐 수식 자리냐. 예를 들어 동사 쓸래 아니면 ing, pp 수식할래. 이런 문제들을 항상 많이 내는 문제들 꼭 나왔죠. 그 다음에 관계사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 위치에 관한 용법들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 자리팍 출제됐습니다. 형용사 뒤에는 명사다. 형용사 뒤에는 명사다. 관사, 형용사, 명사. 그죠? 관사, 형용사, 명사지 부사 쓰면 안 되겠죠. 이런 구조, 자리팍에 대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해석으로 답이 나왔는데요. 선행사 찾을 때 있지. 선행사 찾을 때 그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 게 선행사가 아닐 수 있다. 그죠? 해석상 선행사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선행사를 잘 찾아야 되는 그런 술치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문제 출제됐는데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자리파. 암기할 게 없다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학생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거 혼동된다. 그래서 소거법을 대단히 써야 되나? 없었습니다. 실제 7번 문제 7, 8, 90이었는데 그 다음 8번 문제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기본이네요. 8번 문제도 접속사이지 while이 접속사입니다. 뭐 하는 동안에. 근데 while 뒤에 주어 동사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사 자리에 ing가 있어. 그게 정답 포인트입니다. 어때요? 명색이 사분대 최고의 합준대 그죠? 어때요? 7번, 8번 문법 문제 둘 다 외울 게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자립학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실제 9번 문제인데요. 9번 문제는 혼동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범위가 좀 더 넓어요. 우리 보통 학창시절에 혼동어에 하면 어느 정도지? hard는 열심이다. hard. 근데 hardly는 거의 뭐 많다.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이 될수록 어휘가 조금 더 확장된다는 거. 혼동되는 단어.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지? 앉아있다, stand는 자동사. 그 다음에 locate나 situate는 타동사. 그 다음 증가하다, rise는 자동사. 올리다, raise는 타동사.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고교 범위를 넘어서서 조금 더 고난도까지 가는 게 특징이다. 어휘지요, 결국. 그래서 9번 문제는 정답이 거기서 나왔고, 그 다음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which하고 동사 take의 밑줄이 있었어. which, take. 근데 이 take냐, take 쓰냐. 결국 동사의 수일치인데 해석으로 선행사를 찾아야 되는 이게 인본주의 심리학파에 관한 독해였는데 그죠?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사강대 같은 경우는 정말 문법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각종 서점 가보면 그죠? 편입식도 많을 겁니다. 거기에 또 기본부터 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뭐 문법만 지나치게 중독되고 그 문법에 노예가 돼서 단어 여러분들 이 정도 단어 외우시려면 100회독은 하셔야 될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 이렇게 수준 높은 단어를 딱 보면서 뜻을 떠올리려면 10회독, 20회독으로 택도 없어. 한 100회독은 하셔야 하는데 도대체 언제 100회독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다루는 그죠 논리 여러분들 순서 정하기도 ABC가 아닙니다. A, B, C, D 무려 4개 순서를 편안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빈칸 추노도 되게 어려워요. 사강대 같은 경우 빈칸 3군데 뚫립니다. 3군데 뚫립니다. 여러분들 특히 한 문제에 빈칸 3군데 뚫리잖아요. 첫 번째 빈칸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A, B, C가 있으면 C부터 C가 더 쉬워. 그 다음 B가 쉽고 A가 제일 어려워. 이렇게 푸는 걸 역추론이랍니다. 이런 역추론도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 독해도 역시 고전 아리스토파네스 나왔구나. 부끄러움에 관한 이런 질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뭐 복종이나 권위와 복종에 관한 질문들. 그래서 역시 고전 철학적으로 사강대가 많이 출제하고 있네요. 그 다음 일치 불일치 문제도 되게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휘와 독해에 공부를 거의 구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죠? 쓸데없는 법에 노예가 절대 되지 마십시오. 각 시험은 여러분들 트렌드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점 더 시험이 그죠? 옳은 방향으로 가지 그죠? 여러분들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문하사나 읽기 능력 그리고 문맥 파악 능력 논리력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암기만을 위한 암기, 지식만을 위한 지식은 어떤 시험이든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강대 편입문법의 특징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공부하는데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